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경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우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소라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어떠세요? 커피 맛. 정말 좋다. 근데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왜 이리 조용한 진짜 거죠? 이게요. 태풍 세력이 강할수록 구름을 다 빨아들인대요. 그래서 맑은 날씨가 된다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태풍 전에 전야의 고요네. 고요.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썩어 들어가고 안으로 이제 막 쌓여서 터지기 직전이야. 그런 가운데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모르고 다 알아. 뭔가 이 막 국민들의 불안해. 고통을. 대선 검은 주자들. 그림자가 막 몰려오는 대선 것 주자들은 같아.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드디어 발뉴스의 특종이 공중파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중파까지 감동이야. 영향력을. 보셨어요? 그 2580에 어제 예. 우리 봤죠. MBC 미모의 후배 여기자 김혜성 씨가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의 그 결과로서 그 괴물의 제작사죠 청어람이 어떻게 영화 26년 투자에 실패했는지를 입체 분석했어. 이거 그래서 국민들이 다 성금 모아서 지금 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어제 보도 내용 간단하게 예. 저희가 정리한 함께 보실래요? 예. 얼마 전 공개된 청와대의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입니다. 지난 2008년 8월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 산하에 있던 기획관리 비서관실이 만들었습니다. 문건에서는 이른바 우파 영화 제작을 중점 사업으로 꼽으면서 영화 제작은 자본의 힘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 바 CJ, KT, SKT 등 영화 자본과 협력하여 투자 방향을 긍정적 우파로 선회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이른바 국민의식 좌경화 영화로 꼽은 3개의 영화 가운데 괴물과 효자동 이발사 2개가 바로 청어람이 제작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문건 작성 한 달도 안 돼 공교롭게도 KT는 영화 26년에서 발을 뺐습니다. 청어람 대표이사 최영배입니다. 그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10억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그 이후에 약속되었던 투자 그 회사들도 도미노처럼 그 투자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와, 갑갑하죠? 문화 권력 이제 균형화 전략의 보도 내용이 사실 이렇게 실제로 영화계를 개판 내는데 적용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유명 정치권이 감독이 이렇게 중도에 메가폰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들 이제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언론들이 제 역할을 그럼 하게 되는 건가?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이 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야 수습 윤다빈. 네. 어제 2580에 우리 보도 내용이 나오니까 어땠어 기분이? MBC 보도 보고 이렇게 즐거운 거는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그러니까 파업 이후에 우리 기자들이 열심히 다시 국민들의 민의를 브라운관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정작 사장님만 그리고 사장님의 그 부역 간부들만 모르고 있어요. 옆에 친구들. 오늘도 미디어 비평에 본의 아니게 또 MBC 내용이 많이 있네요. 그나저나 우리 김용옥 선생님,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지난주 발뉴스 특별 출연해 주셨어요. 와, 그래서 반응이 뜨거웠죠. 네. 대선과 청춘과 대선 그래서 무려 2시간 20분 분량의
시국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8개 주제별로 잘라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참 뭐 정리 잘해서 올렸더라. 밤샜어요 우리 전 스태프가. 근데 뭐 반응이 폭발적인데 어디 뭐 1등 올랐다고요? 네, 그 팟캐스트 업로드 사이트죠. 아이블로그와 그리고 팟캐스트 전문 앱 쥐약에서 저희가 주간 다운로드 집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쥐약이라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야말로 개념 팟캐스트 방송만 모아서 쥐약 같은 콘텐츠들만. 강력한 콘텐츠들만 모아서 너무 제목들이 세. 막 개나발 쥐약. 우리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광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라 누님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더 원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잠깐 개인적인 얘기 좀 할게요. 동생한테 내가 이거 이 프로를 한다고 자랑을 했어. 그랬더니 개나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만 듣더니 너무 실망을 하는 거야. 언니가 드디어 막 이렇게 이상한 방송까지 한다고. 아, 그 동생분 절대 우리 그런 방송 아니에요. 아유, 정말. 개념 라디오 발뉴스입니다. 품이 없다고. 언니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예, 이렇게 우리가 어디 나가서 개나발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개념 라디오 발뉴스라고 얘기하죠. 동생아 오해하지 마. 아, 저희 그런 방송 아닌데 무슨 뭐 이상한 방송으로 오인하셨겠구나. 여하튼 개념 라디오 발뉴스. 자, 오늘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예고를 해주시죠. 네, 누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네. 자, 먼저 1부는 뉴스 타임이거든요. 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나온 수천 개의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그리고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하고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드립니다. 반드시요. 네, 2부의 마무리는 윤다빈 기자가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합니다. 자, 오프닝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럼 잽싸게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비교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울산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반이 넘는 1위를 차지한 데 대해서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는 모바일 투표가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민영통신사인 뉴시스가 경찰이 안철수 원장의 사생활을 뒷조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초 안 원장의 여자 관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강남구 룸사롱 주변에 대한 뒷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야권은 경찰의 불법 사찰을 기정사실화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모든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성범죄 근절 특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현재 16세 이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로 한정된 화학적 거세 대상을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질 논란 속에 연임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내부 소통 방안으로 실명 게시판을 설치할 것을 지시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권위 직원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것과 배치된다면서 현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천안함이 아근길의 폭발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됐습니다.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과 이스라엘 지주물리연구소 에핌 기터만 박사는 논문에서 천안함 사건의 수중 폭발 규모가 1970년대 해군이 벌인 폭약량과 일치한다며 사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교회 세습을 막는 법안을 만듭니다. 법안에는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에서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최근 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감리교의 시도가 개신교 전반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오늘 오후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초속 50m의 강풍과 3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해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빚을 내서 자녀 교육비를 내는 이른바 교육 빈곤층이 82만여 가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교육 빈곤층은 대부분 30, 40대로 이들의 교육비 지출 중 85.6%는 사교육비로 조사됐습니다. 포장용 두부의 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이후에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두부시장의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자제토록 권고한 이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추가 조치를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권고만 하면 돼? 돈이 되는데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권고만 하면 그 순순히 따를 줄 알았나? 아, 두부 같은 거, 그러니까, 콩나물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동네에서 옛날에 밤새 할머니들이 물 주고 길러서 검은 그거 보자기 뒤집어 씌우고. 새벽에 가지고 나온 거 맛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 나눠서 먹고 살기 해야 되는데 말이야. 정말 그야말로 그 애들로 치면 코 묻은 돈까지. 그리고 아까 다 긁어가야 되나? 소라 누나.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약간 좀 뉘앙스가 거시기한 뉴스 표현이 있었다? 어떤 거? 지금 성범죄자들한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잖아. 그 새누리당이 이걸 법안을 좀 추진하고 있잖아. 새누리당이? 근데 아까 읽을 때 새누리당 2로 읽었어 분명히 내가 듣기에는. 근데 잘못 읽으면 새누리당의 모든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들렸어 나는. 그게 옳다는 거였지? 깜짝 놀랐어. 새누리당에 계신 그 성범죄 용의자들. 김영태 의원. 이분들은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상관없다고. 그렇죠. 새누리당 안에 있는 성범죄자 말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지. 그리고 경찰. 진짜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여자관계 뒷조사하고 말이야.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요. 그 정말 조사해야 될 일 얼마나 많아 지금 쌓인 문제가. 할 건 안 해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그리고 뭐 신고하면 출동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말이야. 이게 사찰 중에서 제일 나쁜 사찰이 제 말이요. 이 여자관계 사찰이야. 이게 독재 정권 때 하던 방식 아니에요? 옛날에 저 마틴 루터 킹도 CIA에서 그렇게 하고 옛날 유신 정권 때도 그 민주 인사들에 대해서 여자관계로 해서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가신 분들 많아요. 존경받으시다가 정말 이런 모략이면 모략, 모하면 모함에 의해서 이거 뭐 어느 정도 이거 선으로다가 이거 조사를 할 건데? 그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는데, 적당한 선이 이게 고무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이거 참 큰일인데, 빚을 내서 자녀 교육비 내는 교육 빈곤층이 100만에 달해요. 이 얘기는 정말요. 다들 정말 뭐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이러는데, 내 새끼만 안 할 수 없잖아. 그야말로. 이게 빚이 막 계속 쌓이는데, 그러니까 교육비 중에서 90% 가까운 돈이 학원에다 갖다 바치는 돈이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네네. 아니 근데 중앙에서 이 정도도 통제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공교육으로 다 이거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정말 이게 공교육이 제자리 안 잡으면 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가정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서민 중산층이 다 거덜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옛날에 환곡, 무슨 병역 문제 이런 걸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제는 교육 문제 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사교육비 따지다 보면 유학 보내는 게 낫다 싶어서 또 유학도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기러기 아빠들 생기고 그게 또 다른 문제로 또 발전을 하고. 우리는 전두환을
끝까지 쫓아가서 사과 받아내는 방송인데 자꾸 이럴수록 전두환에 대한 인기가 맞아. 과외 금지. 네. 그래 전두환이 자꾸 이게 역사로 다시 또 되돌아오는. 물론 과외 금지를 한다 하더라도 뭐 뒤로 하는 분들은 하겠죠. 근데 그 전반적인 어떤 그 분위기 내지는 그 제도가 금지로 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또 금지로 다 해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의지라고 생각해요.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또 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요거는 그냥 얘기하지 말고 넘어가자. 그럽시다. 감동이 없어. 예. 재미도 없고. 갑갑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신문 보다가 수구 기득권 보수 신문 중에서 제2모 일보 있어요. 제2모 일보. 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궁금해서 읽을까봐 제가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읽으실 필요 없다고 전해드리는데 우리 싸이 동생이 예. 지금 미국에서 스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인터뷰한 걸 보면서 완전히 원래 연예인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겸손해지는 거거든. 그렇지. 네. 겸손 인터뷰에 극단을 보여줬어. 내가 감동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서. 싸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약간 또 안티 없는 연예인이에요. 군대 그 2번 갔다 오면서 안티가 없어졌잖아. 내 말이. 그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정말. 근데 이 싸이가 저는 싸이 군대 2번 가는데 일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싸이가 잘 되길 나 기도하는 마음이거든. 빚진 마음이 좀 있겠네. 근데 우리 싸이가 이렇게 근사한 인터뷰를 했어. 뭐라 그랬냐면 스페인 뮤지션 로스델 리오가 마칼레나 이런 노래 그게 있었잖아. 전 세계 음악이 됐었죠 한때. 근데 이게 되고. 잠깐 인기의 대표적인 노래란 말이야. 맞아요. 그것처럼 네. 너도 걔처럼 마카레나처럼 한번 확 하고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 기자들이.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 뭐랬어요? 그런 노래들과 견주는 것 자체가 저에겐 영광입니다. 그렇지. 감동적입니다. 멋있다. 또 뭐라 그러냐면 또 있다. 봐봐. 저희가 이 강남 스타일을 계기로 한국의 아이돌 그룹 음악이 이 군무 위주였잖아요. 그쵸. 포장된 다 똑같아. 그런 그 한국 아이돌 음악의 패턴이 강남 스타일을 계기로 좀 다양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정답을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싸이가. 글쎄. 일단 딱 과찬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겸손을 과찬입니다. 깔고 일단 뭐라고 하냐면 K-팝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낸 아이돌 그룹의 공로는 정말 대단해요. 정말 한국 음악을 업그레이드 시킨 1등 공신입니다. 그러면서 전 그냥 보시다시피 한국적 매력에 제가 이게 먹힌 것 같아요. 제가 잘생기기보다는 이렇게 향토적이잖아요. 딱 이렇게 한마디. 오빤 강남스타일. 참 훌륭한 청년일세. 여하튼 인터뷰 C2모 일보 제2모 일보 보지 마시고 인터넷 포털 가시면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도 근데 있었다. 정말 그거 볼 때마다 나 자랑스럽더라. 그 패러디 자꾸 나올 때마다. 무슨 패러디요? 강남 스타일 패러디. 우리 발리우스도 패러디에 동참했잖아요. 그거 봤어요. 근데 발리우스 막 스타일. 정말 전 세계에서 그 패러디물이 올라오더라고. 저희가 사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인기에 편승해서 발리우스를 좀 알려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오빤 발리우스 스타일. 여러분들 좀 많이 소문 좀 내주세요. 발리우스 스타일 그거 재밌더라 이렇게. 재밌어요 진짜. 재미는 있어요 확실히.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버리기 여기까지. 8월 27일 월요일 개나무 1부 잠시 뒤에 2부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 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리우스 스타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 많습니다. 오늘 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먼저 MBC. 다발로 친구 MBC. 다발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네. 본의 아니게 제가 MBC만 너무나 편애한다고 여러분들이 지적할까봐 MBC 것도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적게 하고 싶은데 재미있는 미디어 비평거리가 제일 많아요. MBC 요즘에. 먼저 안철수 원장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예. MBC가 최근 들어서 안철수 원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뉴스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가 하면 그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은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예. 일단 메인 뉴스 MBC가 안철수 원장의 룸사롱 출입 진위에 대한 논란을 방송 3사 가운데 제일 많이 했대요. 네네, 실제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작 안 원장이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이를 개 무시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제 뉴스를 보기 시간이 없어서 우리 민환 기자, 윤다빈 기자한테 뉴스 모니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랬나요? 네,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MBC에 한 달간 보도를 한번 쭉 한 달간? 한 일주일만 해도 되는데 한 달을 했어. 그랬더니 윤다빈 진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 한 달을 무료 모니터해서 그랬더니 네, MBC의 보도가 일단 받아쓰기식 의혹 제기 부분이 많이 나타났고요. 반론권에 대해서는 뭐 묵살하거나 한 줄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 보도하고도 상당히 상이한 점을 안철수 원장 보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뭐뭐 했대더라 하고 뭐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했대더라 하는 거는 똑같은 어떤 그 크기로 실려도 사실은 그 첫 번째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해. 그럼. 그래서 해명을 해도 사실 효과가 크지도 않은데, 근데 심지어 그거는 아예 보도도 안 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처음 기사 쓸 때는 아주 섹시한 내용을 섹시하게 뽑아서 기사를 써요. 처녀가 애를 냈다더라. 그렇지. 알겠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래라. 그러면 이미 처녀는 애 낳았어. 그렇지.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면 애 잘 크냐고 인사하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보도 자체가 얼마나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도에 보면 SBS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이제 박 후보, 이제 박근혜 후보 토론회 소식으로만 뉴스를 내보냈는데 이를테면 또 KBS도 박 후보의 안 원장 룸사롱 관련 논란 발언을 뉴스 뒷부분에 살짝 간략히만 소개했는데 MBC 같은 경우에 안 원장 룸사롱 출입 진위에 대해서 21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를테면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 동정을 소개하는 리포트를 하면서 뉴스의 거기에다. 절반가량을 안철수 rum사롱 논란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좀 말해봅시다. 당신들은 아무도 안 갔수?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갔수? 그리고 이제 안철수 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이거야. 갔는데 안 간 것처럼. 근데 저도 미치겠다, 봤어요. 진짜. 모니터 보니까 단란하긴 뭐가 단란해요 라고 반문을 했어. 단란주점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단란하다라고 네이밍, 이름을 붙인 그 사회적 그 습속에 대한 비판을 했더라고, 안철수 원장이. 그러니까 뭐가 단란합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마치 단란주점을 모르는 것처럼 쇼를 했다라고 그 친일, 독재. 그렇게 미화, 따지면 그 정말 말과 CEO에서, 내용이 다른 사람이 한둘이며 그런 내용이 한두 개냐고. 사실 MBC는 전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사매거진 2호 풀빵에서 안 원장을 조명하려는 보도를 준비했었어. 맞아요. 네. 그랬죠. 병원 예. 기자가 잘생겼어, 이 친구. 앵커 출신이야. 그 개념도 좋아. 훌륭한 기자야. 근데 신모 부장이 부장님이 있어요. 신모 부장님. 네네.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공정방송위원회라는 이상한 그 노조에 속해 계신 분인데 이상하다고 한 거 취소할게요. 여하튼 뭐 공정화되는 건 좋은 말이에요. 이상한 그 이상하다고 많이 이게 표현되는 그런 노조가 있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방송하지 못하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너희들 노조 파업했으니까 다 종북 좌파들인데 종북 좌파의 관점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가 문제가 됐었죠. 자, MBC 거 또 있어. 네. 이번에는 이제 보도국에서 넘어와서 시사교양국이야.
MBC가 시사 교양 프로그램 중에 금요 와이드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생방송 프로인데 여기에서 노동자 인권을 다룬 아이템을 불방시켰대. 이건 또 왜? 취재가 다 됐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24일에 금요일이었겠죠. 금요 와이드니까. 독도 문제를 포함한 한일 관계를 보도하고 그리고 또 경주 소재의 발레오 만도, 구미 소재의 KEC에서 벌어진 노동인권 탄압 문제를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내보내기로 했는데 MBC 경영진이 다른 것도 아니고 경영진이 노동인권 탄압을 다룬 아이템에 대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맞지 않다. 기획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기획 의도는 이제 친자본의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노동자의 현실을 다루면 안 되는 거지.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 자본의 입장 말고 노동자 현실을 다뤘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편향됐다. 방송 불가 통보했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취재했느냐 봤더니 얼마나 편향됐는지 봤더니 이런 편향된 내용을 취재했다는 거야. 사측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건강하라고 건강상의 이유로 했는데 푸시업 시키고 얼마나 좋아. 노조원들한테 오리걸음 시키고 한강 철교 등에서 얼차려를 강요했대요. 요즘 군대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얼마나 노동자를 사랑했으면 자본이 그런 거 하면 또 이 상급 산별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들 얼마나 이제 산별 노조를 가입해서 계속 투쟁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막 탈퇴하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별히 이제 회사 측이 배려를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잡초 풀 뽑기 이런 것들을 선의해서 시켰는데 마치 이게 인권 탄압 사례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게 이제 회사의 판단인 거지. MBC의 판단인 거지. 인권 탄압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 이래서 이제 그 제작 취재진이 항의를 했더니 일단 그 CP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 얼굴 보면 다 아는 사람일 텐데. 나도 알 것 같아. 회사에 먹칠하려고 하느냐? 누가 봐도 우리 회사가 연상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잘못을 하지 말던지. 그러니까 MBC 파업이 연상되니까 아예 파업을 다루지도 말라. 그다음에 이제 김철진 국장이라고 있어요. 네. 간첩 이철진이랑 비슷하잖아 이름이. 실제로 행태도 비슷해. 이런 말씀해도 괜찮으세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야 기자가 할 말 하기 위해서 기자를 그렇지, 하는 거야. 바른 소리를 하려고 맞습니다. 기자를 하는 근데 거지. 간첩 이철진이랑 이름이 비슷한데 하는 행태도 비슷하다. 이 사람이 옛날 PD 수첩 그 책임자 할 때 작가들 PD들 책상 뒤지다 걸린 사람 아니야. 이분이 그분이군요. 정말 수준 낮게 뭐 하는 왜 이래 짓이냐. 진짜. 논리로 제압을 하는 건 좋다 이 말이야. 그쵸. 근데 왜 남의 책상 뒤지고 거렁뱅이처럼 MBC 책임자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 간첩 리철진이랑 비슷하잖아 이름도. 김철진이야. 뒤지는 거 발견됐는데 아무 뭐 불이익이 없었어요? 자기 뭐 라이터 찾았대. 다른 분들 책상에 다른 핑계를 댔어. 정확한 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하튼 그 리철진 아닙니다. 김철진 국장이라는 분이 파업을 다룬 것 자체에 화가 난다. 왜 파업을 다루면 안 돼? 금요 와이드에서 노사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느냐? 고 말하며 방송 중 조합원들이 얼차례를 당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오리걸음을 시켜도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무슨 이유? 이런 주장을 했대요. 하체 단련? 그렇죠. 하체 단련이나 아니면 뭐 닭걸음이나 뭐 지네걸음보다 이게 편하다고 생각했었지.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심지어 이 김철진 국장이라는 군대야? 군대도 이렇게 안 해요 요즘에. 그 담당 그 PD한테 그랬대요. 시사 문제 다루기 원해? 네가 원한다면 당장 시사 제작국 뭐 할 수 있는 대로 보내줄게. 제가 인사권도 있어? 이런 거는 인사상의 협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높은가 봐. 만약에 국장이니까 높긴 하겠다. 윤다민이 일을 너무 여기서 반류시에서 많이 시킨다고 항의해. 그래? 너 그러면 일 적게 하는 대로 가고 싶어? 북한으로 보내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주 무책임한 거라 이거죠. 책임자로서. 정말. MBC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MBC의 그 유명 아나운서시죠. 양승은 아나운서. 종교적 이유로 파업에서 일했던 그분의 계시로 지난 런던 올림픽 때 모자를 일관되게. 난 이게 진짜 요즘에 기자들 언론인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초지일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소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건 소신이야. 나 진짜 이 귀감이 된다고 보는데 소신 있는 모자 패션에 대해서 논란의 입을 열었대요. 뭐라고? 근데 이것도 자기 트위터도 아니고 MBC 특보를 통해서 특보를 트위터처럼 쓰시는군요. 그러니까 특보 수준이 트위터 수준이 돼버린 거지. 여기서 양승은 아나운서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모자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뭐래요? 그럼 분연가? 모자가 아니면? 그 전후에 있었던 상황 때문이 아니겠나? 그 전후에라는 거는 그러니까 파업 기간 동안에 뭐 복귀하고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러니까 모자 패션은 결국은 파업 기간 동안 복귀한 자신의 행위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기한 비난일 뿐이다. 그래서 미워하니까 다 미워 보였을 거다. 자기는 원래 그 패션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러니까. 얘기지? 이거를 이른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진영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뭐 본인 보기엔 진짜 예뻐 보였나 봐. 실제로 자신은 계속해서 특보를 통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회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기쁘다고 그랬대요. 그 모자 패션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긴 했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목은 끌었는데 아주 불쾌하잖아. 불쾌한. 막 집어 던지고 싶었잖아. 네, 누리꾼들 양 아나운서 이런 확고한 소신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불통의 전형적인 예다. 근데 저 위서부터 그래요. 칭찬을 했대요. 쓸데없는 그 불통에 의한 확신이 되게 많아. 우린 막 아니라고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자기 고집으로만 초지일관. 이게 소신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근데 여기 과정에서 최대 피해자가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안타까운 피해자인데 보도국의 황용구 보도국장 MBC. 예. 이분이 졸지에 중간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왜요? 이분이 처음에 모자 못 쓰게 했거든. 아, 그래서?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초반에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런던에다가 그 모자를 쓰지 말라고 통보를 했대요. 이분이. 그랬는데. 소통을 추구했던 거지. 그랬더니 그렇지. 본인이 현지에서 계속 모자를 쓰고 나와서 처벌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맞아. 밝혔어요. 그런 얘기 나왔었어. 황용구 보도국장이. 근데 며칠 뒤에 MBC 경영진이 뭐라 그랬냐면 처벌할 계획이 없다. 완전히 중간에서 낙동강 오리알 만든 거야. 바보 만든 물 먹었네요. 안 되죠. 이게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황용구 보도국장님. 그거를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아나운서가 모자를 쓰고 말고에 왜 그 위에서 그런 거 갖고 처벌감이 되느냐고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위에서 몇 번 지시를 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얘가 얘란다. 이 아나운서가 나이가 어린 후배라도 그러면 아나운서가 그걸 말하자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는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MBC 노조 측에다가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 네, 노조 민실이의 우리 떠오르는 이재훈님. 개나발의 스타죠. 이재훈 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잘생기셨다는? 안 잘생기셨나? 아니, 잘생기셨던데요. 저 사진 봤었는데. 여보세요. 네, 선배. 우리 선배라고 그러지 말고요. 예. 네, 이상호 기자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아주 바람직하네요. 우리 이재훈 민실이 간사님. 네. 저희가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MBC와 관련된 3가지 뉴스를 확인해 봤어요. 먼저 안철수 원장에 대한 편파 방송. 그다음에 금요 와이드에서 노동자 인권 다룬 아이템을 불방시킨 우리 김철준 국장님의 근사한 멘트. 그건 조금 전에도 만나고 왔어요. 주옥 같은 멘트. 길 가는 길에 가는 복도에서 뵀어요. 오리걸음을 시켜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분 표정 밝으시던데. 그다음 양승은 아나운서의 모자와 관련된 소신 발언. 네. 자, 그런데 먼저 뒤에 거부터 여쭤볼게요. 모자와 관련된 소신 발언. 이게 뭐 개인 트위터가 아니라 왜 특보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MBC 스테이션 이미지를 좌우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이게 경위가 어떤 건지 좀 밝혀라라고 저희 요구를 했었고요. 그 황용구 보도국장 정책 설명회에서 그걸 요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황용구 국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많은 기자들이 질문에
나는 모자가 2, 3회 쓰고 나오길래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벗어라. 라고 그랬는데 계속 모자를 계속 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시 불이행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지시 불이행 맞다. 만약에 경위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보도국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 조직이에요. 만약에 그렇죠. 제가 회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보도할 때 스탠드업 할 때 계속 삿갓을 쓰고 나와. 그렇지. 오늘은 아니면 삿갓. 그 노출이 다음 막 날은 심한 뭐 옷을 입고 나와. 포도대장 모자. 그래서 이상한 모자를 계속 써. 그래서 시청자들이 싫어한대. 그래서 보도국장이 쓰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그걸 끝날 때까지 썼어. 그럼 나는 최소한 사망이야. 그 명령 조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처벌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명한 게 맞아요? 네. 결국 그게 회사가 이제 뭐 편을 들어준 회사에서 거죠? 얘기하기는 황영구 국장이 얘기한 것과 그 런던 현지에 있는 편집팀과 양승은 아나운서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돼요. 언론사가 커뮤니케이션 회사인데 그런 기본적인 상명하다리 미스커뮤니케이션 되면 그게 뉴스가 변명도 참. 그게 황영구 국장께서는 한국말로 하셨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영어에 익숙해지셔가지고 한국말을 했었어야죠. 잠시 좀 까먹으신. 여하튼 황영구 보도국장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 옛날에 2010년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겨울인데 넥타이 메고 이게 스탠드업 하기가 좀 귀찮아서 독구리. 목폴라를 입고 제가 우리 이재훈 기자가 그거 많이 해서 했어요. 나는 또 노경진 기자랑 뽀뽀를 해서 또 이렇게 감추려고 그런 패션을 고수했나 그랬지. 참,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아니 그래서 뭐 당황스럽게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그 목폴라를 입고 저기 스탠드업을 했었는데 그 다음 편집 회의 때 그게 말이 많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장이 단정치 못하다. 아니 뭐 이게 그 목폴라가 그 정도가 단정하지 않으면 뭐가 단정한 건지 그 정도로 이렇게 복장에 신경 쓰는 회사가 왜 양승은 아나운서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고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그 기준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일반 기자들은. 예의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여하튼 그죠? 그 정도 약간 좀 혈압이 올라가는 청취자들이 많아서 요거는 그 정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금요 와이드 사건. 이건 취재를 다 했는데 파업을 다룬 것 자체에 화가 난다. 금요 와이드에서 노사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느냐. 오리걸음 시켜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김철진 국장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그렇게 했대요. 예. 그분 그 이상한 뽀글머리 하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아까 복도에도 뵀었어요. 조만간 우리 발뉴스에서 한번 인터뷰하러 좀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오세요. 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멘탈이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해요. 맞아요. 만약에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으면은 되게 막 사실은 뭐 시쳇말로 쪽팔려서 어디 나가지를 못하겠는데 아까 10층 복도에서 만난 김철진 국장은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 사람들의 멘탈은 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배우고 싶어요. 그 마음 수련 얼마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의 이 사람이 아니물이다. 이미. 그러니까 저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없는 거.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원장에 대한 MBC 편파 보도. 앞으로 보도국 반응이 나왔나요? 보도국 반응 없습니다. 항상 그런 문제 제기할 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대응이 최고의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특보에서도 한마디 안 했어요? 미디어 오늘에서 아주 크게 나왔는데 기사가. 뭐 예전 그게 사실은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라 저희 조합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었죠.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안철수, 박원순 이런 과를 현재 정치부장께서 이렇게 상당히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장 뭐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뉴스데스크 아이템으로 미리 아이템을 큐시트에 잡아놓잖아요. 근데 큐시트 제목이 뭐였냐면 너도 나도
서울시장 출마였어요. 아, 너도 나도 서울시장 출마. 마음속으로는 아마 개나 개나소나. 소나라고 하고 싶었을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 현재의 어떤 우리 MBC 뉴스의 정치부를 근간을 책임지시는 분들의 사고 방식이 맞아요. 그런 예, 예. 그런 한마디에 압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 지금 MBC의 문제예요. 이재훈 우리 저 간사님. 네. 그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MBC 특히 정치부 보도에서 일련의 이런 편파성 시비가 계속적으로 일고 있는데 네. 지금 거기에 취재하고 있고 데스크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지난번에 파업과 무관하게 충원되신 분들이죠. 그렇죠. 거기 일단 주요 리포트를 하는 사람들 요번에 안철수 뭐 리포트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파업 불참 기자 아니면은 시용 기자 아니면은 부산 MBC에서 파견된 기자 뭐 이런 사람들로만 쭉 채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훈 간사가 얘기한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요가 아니에요. 국민들은 봐도 모르죠. 저 MBC 기자들 파업하더니 파업할 때는 언제고 또 파업 복귀해서 저 따위 뉴스를 하느냐라고 욕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놀라요. 심지어 파업 이유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참 안타깝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부에서 그런 주요 출입처를 장악해가지고 그런 뉴스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파업과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뭐 그걸 저희들이 지금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을 정상화시키고 제대로 된 뉴스를 내보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 계속 있을 거고 그런 과정들은 이제 그 시사 매거진 2580 어제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조합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이제 시스템상으로 이제 그 뉴스 데스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일단 김재철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그게 참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네, 오늘도 역시 결론은 김재철 아웃으로 결론을 내시는 우리 이재훈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훈 간사. 이거 뭐 민실이 간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있는 발언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뭐 생생내는 건 아니지만 저희 용기 있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강력한 징계와 MBC 사측의 탄압이 저희들은 뭐 상시적으로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발뉴스와 이 개념 라디오 개납을 함께하는 저희들을 위해서도 지지해 주시고 그 지지를 청취 보다 많은 관심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국민들이 있는 한 저희 쫄지 않고 열심히 보도할 걸 약속드리면서 쫄지 마.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제 미디어 비평 넘쳐납니다. 라디오 21이라고 여러분들 그 인터넷 방송 아세요? 알아요? 거기 한성 제작 총괄 본부장 겸 이사인데 양경숙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대검 중수부에 체포가 됐어요. 대검 중앙수사본부. 혐의는 혐의가 삭막합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에요. 네. 야당 인사들과 친분이 평소 두터웠던 양 씨가 수십억 원의 돈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서 공천 헌금이나 당 대표 경선 자금 명목으로 민주당 실세 쪽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래요. 새누리당 공천 헌금 건은요? 그거는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여하튼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여하튼 이 사안이다 보니 이 민주당 쪽 앞으로 이제 대선 4개월 앞뒀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이 혐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억 원의 돈을 전직 서울시 구의원 한 분과 구의원의 친구 이게 두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이 라디오 21이 소규모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투자될 만한 것이 아니다. 다른 용처 이를테면 공천 헌금이라든가 또 다른 대가성 있는 검은 돈으로 합법을 가장해서 투자가 됐을 수가 있다. 근데 일단 그 양씨 측은 명백하게 합법적인 회사 투자금이었다. 계약서도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대검 중앙수사본부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에 2년 동안이나
출입했다면서요. 2년간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건이? 대검 중수부에 들어와서 재발로 걸어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 뭐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진술을. 그럼 잠깐만 그 새누리당 쪽은 지금 어떻게 된 건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지금 현기환 씨가 뇌물을 전달받지 못했다. 아닌 걸로. 배달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중간에서 사기가 있었다.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쪽은 그러니까 별 혐의 없음으로 이제 흔한 말로. 이를테면은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는데 그 돈이 광범위하게 지금 그 새누리당에 뿌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제보 내용은.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수사 확대돼야 되는데 고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제 민주당 걸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건 소강 상태냐 이거지. 그거는 이제 그분에게 물어봐야지. 꼼꼼하신 분들한테. 여하튼 이제 법조를 출입해본 경험상 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투자를 한 사람들. 그렇죠. 까지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투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지, 검찰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이미 확신을 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자금이고 투자 자금에 대해서 제대로 수익이 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한 투자 사기거든. 그러면 그 양 본부장만 사법 처리하면 될 문제인데 그렇죠. 예, 투자한 사람까지도 같이 체포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 투자가 순수한 투자가 아닌 걸로 이미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판단만 갖고도 이게 되는 건가요? 검찰이 판단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공권력이기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네요. 민주당 쪽으로 대선 후보를 포함해서 민주당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져요. 와, 걱정이네요. 자, 뭐 이런 가운데 또 우리 윤다빈 기자가 미디어 비평을 한번 시도를 해봤다는데 뭘 봤어요, 신문에서? 네. 요즘에 신문 조중동 거의 안 보셔서 아마 잘은 모르실 텐데 조중동 신문이 연일 섹션을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페이지가 두껍더라고 그래서 책 같더라고. 네. 그래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할 것 없이 공부, 부동산, 건강, 자동차 등등 뭐 특정 주제별로 섹션을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 섹션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광고와 아주 강하게 밀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지금 이걸 봤는데 제목이 상당히 근사해요. 예, 오늘 신문인가? 네, 오늘자 수고 기득권 보수 디모일보지. 디모일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보면 제목이 얼마나 근사하냐면 나만의 취향, 명장을 만나다. 명장? 이거 뭔가 이렇게 예술가들이나 장인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취재한 거 어떤 같잖아요. 기사예요, 그게? 근데 사실은 다 구찌 뭐 이런 명품 얘기야. 전면 광고예요. 1면부터 4면까지도 다 구찌 광고와 기사로 다 채웠더라고요. 4개 면을 구찌 광고와 기사인데 이게 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 말이요. 전면 광고라고 광고는 그렇죠. 표시하게 돼 있고 그다음 기사는 광고와 혼동되지 않도록 그 분명히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저거는 기사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기자의 이름도 있고. 근데 봐요. 다 전면 광고네. 광고란 말도 없고요. 전면 광고라고 쓰지도 않고. 그 전면 광고라고 써 있는 게 딱 하나 뭐냐면 정말 전면에 이 광고만 구찌 있는 거. 이 사진 있는 거. 여기에만 돼 있어. 그거는 전면 광고라고 안 써도 전면 광고인지 알아. 그러니까. 근데 써야 될 부분에 안 썼네. 이래놓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여기 전면 광고라고 썼어야 하고 얘기하기 위한 말하자면 자기네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리고 동아일보 여기자 2명이 직접 구찌 체험기를 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체험기까지. 뭐 구찌 뭐 체험해서 뭐 어쩌고. 그러면 저거 뭐 샤넬 체험기, 이제 다 나올 거야. 루이비통 체험기 다 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렇지. 전면 광고라고 표시도 안 하고 너무 좋다. 명장을 만난다고 또 써놓고. 완전히 동아일보가. 그래서 저도 또 명색이 윤다빈이 선배인데 그래서 동아의 최근 광고 동향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동아라고 그랬나요? 예. 아닙니다. 수구 기득권 보수 D일보. D일보. 지난주에 보니까 저는 이게 무슨 약장수 신문인 줄 알았어요. 제약일보인 줄 알았어요. 약을 파나? 요즘에 원래 보수 신문들이 아파트 분양 광고로 쭉 이끌어가다가 요새 분양 시장이 아주 냉각되고 있으니까 전면 광고
하나, 둘, 6개인데 전면 광고가 모두 의약품이야. 혹시- 가발, 32면 전면에 가발, 11면 전면으로 탈모, 15면 전면으로 약 기억력 보강제, 아유, 18면 전면으로 정력제, 스트레스가 26면 많으니까. 전면으로 장 트러블제. 그다음 7년 전면은 대학이었구나. 여하튼 약 광고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대학을 쫙 이제 대학에서 광고를 수주했어. 이제 수시 모집 기간이니까요. 네. 대학이 무려 전면 광고를 포함해서 대학 광고가 25개. 이야. 나는 그리고 대학 역시나 광고 좀 이상하더라. 남성 성운동기구 하단, 키 성장 광고 하단, 비뇨기과 하단, 똥배 제거 하단, 눈 건강 영양제 전면, 똥배 제거 전면이었다 이것도. 이런 내용들 뭐 있고. 여하튼간에 마지막 그 광고 중에 제일 비싼 32면 전면은 우리의 삼성. 이 피나레를 장식을 하고 있었어요. 여하튼 광고도 기사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특히 방금 우리 윤다빈 수습이 잘 지적해준 저 구찌 기사를 가장한 광고. 저거는 방송윤리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바로 심의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신문도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아마 저기에 있겠죠. 제소되기를 희망하면서 저희가 꾸준히 감시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거 너무하다. 약속드립니다. 미디어 비평 8 오늘 많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 정도 할까요? 네. 커피는 뭘로 하실래요? 커피 저 아메리카노. 진하게? 흐리게. 약하게? 흐리게. 저는 진하게 한잔하겠습니다. 네. 자, 발뉴스 타임. 발뉴스 수습기자 윤다빈의 활약이 기대되는 순서인데요. 윤 기자,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도울 선생님 강연 전편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시청자 반응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난리 났었어. 네, 아이디 쫄지마 시바. 네, 영어를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재밌는 내용 구시오. 그냥 시바라고 읽고. 도울은 일단 재밌어야 된다는 걸 아는 센스쟁이. 생각도 젊다. 엄청난 학자가 쌍욕도 우리처럼 하고. 크크크.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이디 비더 미라클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바로 다 봤어요. 한 해 한 해 주옥 같은 특강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다 칭찬하는 거네. 포스트 캉 요분 분노하라 조직하라.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우리 도올 선생님께서 아리랑을 함께 부르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클로징이 눈물 찔끔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게 아리랑이 일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참 더 마음이 찡했습니다. 네. 저희에게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그래, 필요하죠. 네. JJW72님께서는 나는 도울 선생과 이상호 기자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 참여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아닙니다. 물론 반성할 부분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실패로 규정하는 짓은 비겁하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희도 총체적인 실패라고는 안 했어요. 맞아요. 근데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서 좀 더 나은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를 잇자 이런 취지였는데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디 TSKI85님께서는 방송 타이틀을 개나발이니 이런 말 쓰면 안 쓰면 안 되나요? 그리고 진지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왜 개그하듯 하세요라고. 이건 그냥 뭐 우리 컨셉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근데 좀 오르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좀 고운 말 쓰면 좋은데 이 시대가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다 대고 하는 헛소리라고 스스로 저희를 겸허하게 낮춘 말입니다. 이 그렇죠. 개나 발을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게 개새끼 뭐 이런 욕으로 쓰는 개자가 아니고요. 나팔을 부는데 조금 수준이 낮은 나팔, 헛소리에 가까운 짓거리는 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대 개나 발이 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의 약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방송에서 그러면 라디오 발뉴스, 개념 라디오 발뉴스라는 말로 풀어서 많이 시도를 할게요. 그리고 개그하듯이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늘 뭐 우울하고 진중하고
아픈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하고 저희까지 이렇게 매몰돼 버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힘드실까봐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분이 상하셨나 모르겠네요. 재미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의견들 많이 반영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 의견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ALTMAN7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대립하는 등 살아있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기자님만 너무 앞서기보다 윤소라 이모님이 이모? 네, 조금은 비정무가적이지만 일반인 시점으로 메인을 진행을 하고 이상호 기자님이 양념을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금요일 방송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셨다고 하시네요. 요거 혹시 윤소라 노님 뭐죠? 내 팬인가? 실제로 조카 이모 그런가 봐. 조카가 네, 진짜 한 거 아니야? 조카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 여하튼, 조카가 좀 네. 어린데. 저희가 많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저희가 소중하게 매운 말씀까지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뭐 기쁜 소식 뭐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 네네. 1위 했다는 거. 네네. 쥐약에 진짜 1위 했다는 게 맞아요? 하는 그런 질문을 누가 보내주셨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난주죠.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주간 주간 다운로드 통계에서 저희가 1위를 차지한 게 맞습니다. 뿌듯해. 거기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다른 우리 쟁쟁한 팟캐스트 선배 방송님들보다도 우리가 많이 나왔어요. 네. 여하튼 여러분들 저희도 사실 긴가민가합니다. 근데 아까 싸이한테 배운 게 있잖아. 응? 그렇죠. 사실 나 전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뭐 그런 팟캐스트 방송과 비교해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저희는 영광입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나발이랑 발뉴스 방송 날짜가 조금 조정된다면서요? 네네. 네. 저희 발뉴스의 은교죠. 은교. 네. 네, 서혜성 교수님께서 목요일에 강의 일정이 잡히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 날짜를 다소 조정했습니다. 어떻게요? 네, 목요일에 방송되던 발뉴스를 수요일로 옮겼고요. 발뉴스 텔레비전. 네네. 목요일에 방송됐던 개나발 라디오는 수요일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이번만 아니면 앞으로 쭉?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예. 일단 수요일 발뉴스 텔레비전은 수요일날 하고 그러면 월화, 목금 이렇게 4일 동안 개나발 개념 라디오 발뉴스 방송이 업로드가 되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평일 저녁에는 항상 저희 발뉴스 개나발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다면서요? 네네. 저희가 개나발 라디오 드라마 공모전 지난 방송 때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공모전 계속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1분짜리 꽁트나 5분에서 10분짜리 라디오 드라마 대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취재 분야의 예비 언론인들 모집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후배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호 기자 빨리 들어와야 돼요. 꿈과 열정이 있는 예비 언론인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텍스트m textm 한메일.net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textm 텍스트m 한메일.net으로 신청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이 있어요. 오늘부터 클로징이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예. 누가 썼죠? 작가님이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짜자자자. 박모효연 작가라고 미모의 작가님이신데 자, 그러면 오늘 클로징 덜 느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꺾인 줄 알았더니 또 시작이야. 뭐가 물가가 또 올랐대? 날씨 말이야. 더워 죽겠어 진짜. 오늘도 정말 더웠네. 정말 여기 더구나 뭐 에어컨 끄고 방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덥긴 덥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던데 가을이 성큼한 것 같아. 느낌에. 누가 좋아하는 가을? 주말 동안에 시나리오를 쓴다고 했는데 더워서 글짓기가 잘 안 돼. 글쓰기 말이야. 이것저것 생각 많아서 머리도 복잡하고. 무슨 생각이 많아? 묻지 마. 나라 걱정. 그럴 때 그럴 땐 개나발 들어. 개념 라디오 발뉴스. 절대 이거 욕이 아니야. 개나발 들으면서 시나리오 써봐. 잘 될까? 드라마 극본. 이거 되면은 그 이상호 기자 베스트셀러 있잖아. 엑스파일. 그거 사인해서 주고 발뉴스 티셔츠 준댄다. 상품이 좀 그래서 그래도 또 많은 사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듣는 라디오에 극본을 쓴다는 게 얼마나 그렇지 째지는 일이겠어요. 방송이 되면 또 더 즐겁겠지. 한번 써볼 테야? 그래 해보지 뭐. 그래 글쓰기 딱 좋은 계절이잖아. 그리고 태풍 올라온다. 태풍.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디 쏘다니지 말고 집에서 우리 글쓰기다.
예, 방송 열심히 들으시고요. 태풍 대비 잘 하시고요. 나도 쏘다니지 않을게. 그래, 오늘 안 느끼했죠? 오늘은 정말 안 느끼했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발뉴스.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스 타임 발뉴스 타임 발뉴스 타임 발뉴스 타임